갑질 의혹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입니다. 강형욱 씨가 오랜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전 직원들이 강형욱 씨의 일부 해명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형욱 씨가 자신에게 제기됐던 어떤 CCTV 감시라던가 메신저 열람, 이런 갑질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시의 용도가 아니에요.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훈련 상담을 했기 때문에 걔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돼요.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 아들에 대한 막 조롱, 비아냥, 그거를 보고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6개월치 대화를 밤을 새서 봤는데 옆에 앉아있는 너무 성실한 남자 직원한테 막 뭐 냄새가 난다 막 이런 말이 있고, 대표님을 뭐 조롱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형욱 씨의 해명,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직원들이 반박을 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CG로 만들어 봤는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내용입니다. 강형욱 씨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강아지들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 있어서 CCTV가 꼭 있어야 했고, 또 그리고 도난과 외부인의 침입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것뿐이다 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은요, 강아지가 잘 안 오는 사무실에도 CCTV가 있었고 심지어 현관 CCTV는 가짜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계속 뭔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에는 온라인상의 여론으로 봤을 땐 저 영상이 공개되고 상당 부분 좀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평가하는 네티즌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다시 한번 반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폭언 같은 경우에도 뭐 앞에서는 이제 CCTV 문제가 쟁점이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엔 CCTV가 없었고 달려 있었다고 보여지는 CCTV는 가짜였다. 그런 점에서 이 CCTV 문제는 강형욱 씨의 주장과 완전히 사실이 다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고, 폭언 같은 경우에도 강형욱 씨는 이제 본인이 원래도 이렇게 좀 어떤 비속어를 쓰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욕도 잘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박한 내용을 보니까 아니다, 벽 너머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폭언이 20분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것이 있고 녹취록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실관계가 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대중의 시선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데까지 간 게 아닌가. 결국에 법정에서 어떤 증거나 결과물을 가지고 진실을 알 수 있는 사태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신저 감시 의혹에 대해서는 강형욱 씨가 인정을 했습니다. 우연히 아들과 이 회사 직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본 것이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은요, 강 대표가 여자들은 애를 뭐 해야 돼, 뭐 많이 낳아야 돼, 뭐 이런 말을 자주 하니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눈 것뿐이다. 강 대표는 그리고 미워했어도 아들은 미워한 적 없다, 오히려 우리가 되게 좋아해줬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감청이 뭐냐면은 이런 식의 그 메신저 관련해가지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는 것을, 그거를 갖다가 감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감청을 무단적으로 했을 때 징역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고요. 벌금형은 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도청과 비슷한 건데, 그런데 이제는 그 세대가 달라져가지고 옛날에는 도청이라고 하는 게 전화통화로만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도청하는 것만 도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 메신저까지도 감청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핵심은 과연 그 강형욱 씨가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전의 동의서를 받았는지, 업무 중에 이런 메신저 등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장인 내가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양해해달라, 이런 동의서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선까지 봤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메신저를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48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접한 이후에 강영욱 씨 논란이 있고 난 이후에 아니 회사에서도 그리고 메신저 업체에서도 내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공지해주지 않았다. 이러면서 개인정보 침해 어떤 우려를 제기하는 모습들 요즘 목소리 굉장히 많다는 점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욱 씨가 가지고 있는 휩싸인 논란,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폭언 논란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벌레, 기어라 뭐 같은 이런 폭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요. 강영욱 씨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쓰는 화내는 말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전 벌레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기라는 말도 쓰지 않고 저는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어요. 훈련사님들한테도 조심하세요라고 할 말들도 조심해라고 큰 소리 쳤던 적도 실제로 많았던 것 같고 제가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제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강영욱 씨의 해명을 듣고 왔습니다. 벌을 받을 게 있다면 벌을 받겠다. 기꺼이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도 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반박, 재반박이 계속 오가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강영욱 씨의 해명만으로는 뭔가 해결이 안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뭔가 제3자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조금 전에 그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해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법당국이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아마 본인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본인들이 이런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걸 조사해서 응분의 처벌을 해달라고 소장을 제출하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건 아직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직장 내에서 괴롭힘에 대한 문제잖아요.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게 제 기억하기는 2019년 정도인가 17년인가 이렇게 좀 기억이 돼요. 네.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진행된 것이 있다면은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되게 참 세상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다는 걸 좀 절감합니다. 그죠? 평소에 주고받았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자료가 돼가지고 다 그냥 공개되고 그것을 한쪽의 시각으로 보면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죠. 저는 강영욱 씨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기억을 해요. 저런 개들 훈련시키는 장면도 있지만 정말로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맹견들, 주인조차도 물고 뜯고 하는 이런 맹견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을 본 일이 있어요. 그 개를 훈련시킬 때 강영욱 씨가 눈싸움을 하더라고요. 눈싸움. 예, 네. 개하고 눈싸움에서 지지 않으면서 주인들에게도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강력한 자기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강영욱 씨의 성격의 일단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약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죠. 그 성격으로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의혹은 아직 해소가 안 됐죠. 양쪽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CCTV를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 또 메신저를 열어보고 부인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6개월치를 이렇게 한꺼번에 봤다고. 그리고 본 다음에 나중에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잘못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으네요. 네. 지금은 뭐 해명과 재반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지막까지는 이 피해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전 직원들이 재반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강영욱 씨가 만약에 또 이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 내용이 취재가 된다면 저희가 소상하게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